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토사구팽이라고 한국전쟁 끝나니까 장성들이 필요없는 사람들, 그리고 패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장성들을 싹 숙청한 내용을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김일성은 전쟁에 참여한 장군들이 김일성에게 패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언제 반기를 들지 모른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패전의 책임과 김일성 개인 숭배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비판하면은 그냥 고아를 막론하고 그냥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 숙청 내용이 1956년도 내무상 박일호, 유명하잖아요. 내무상 박일호, 박춘일 중장, 방우산 육사단장, 장평산 평양 방위사령관, 이 사람이 뭉쳐가지고 김일성을 제거하려다가 지금 죽게 되는 거예요. 장평산. 이영호는 왜 서울에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냐, 가다 쉬고 왜 이러느냐, 제일로 떠들고 항의하고 고함 지르는 사람이 이제 이영호 3사단장이에요. 등 30여 명의 연안파 장성들을 그냥 싹 숙청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계속 떠들으면은 김일성이가 작전 잘못해서 부산까지 점령하고도 남을 건 이제 패전했다. 그러니까 김일성 몰아내자. 그러면 그냥 군인들이 그냥 싹 동원해 갖고 김일성을 몰아낼 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를 쳐서 그냥 싹 숙청해 버렸죠. 방우산과 이영호는 김일성의 패전의 이유를 김책 다음으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로 패전에 대해서 잘 아는 김책, 김웅, 이영호, 방우산, 이런 사람들이죠. 참모장 유성철, 그러니까 1군단장 참모장이죠. 최표덕 중장, 한일부 중장, 김일 소장, 박길남 공병대장이죠. 박길남 소장, 장철 중장 등 소련파는 파면하여 그냥 소련을 그냥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유성철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소련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 노태우 대통령 때 초청을 했어요. 갖고는 이제 6.25 대해서 싹 설명을 하는데 참 유성철도 너무나도 불쌍해 들어보니까. 최종학 상장, 김열 중장, 정학중 소장, 김철호 소장 등은 처형됐었고, 남일 중장은 판문점 회담 대표가 남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남일 중장도 의문사를 해버렸어요. 저거 이렇게 남일이 죽은 것이 저 황해도 어느 산골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을 만한 데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죽었죠. 김책도 자기 집에 가서 가스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연탄을 쓴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장군이니까 전기 난로로 썼더라고요. 이게 전기 난로로 썼기 때문에 가스가 없는데 연탄 가스로 죽었다. 그래가지고 김책도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광엽은 처음에는 나중에는 김우정이었는데 처음에는 2군 단장이 김광엽이죠. 2군 단장 김광엽. 그다음에 김창공 대장, 석산 상장 등을 숙청해 버렸습니다. 김일성은 한국전에 참전한 장성 중 패전을 비판하고 개인 숭배를 비판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만한 70여 명을 그냥 순식간에 숙청을 해버렸어요. 아주 사람 죽이는 데는 아주 전문가예요. 보니까 싹을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재자가 되어 유일사상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게 하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을 태양이라고 하면서 생일을 태양절이라 하여 국가 최대 명절에 놓고 김일성과 대를 이어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등 개인 숭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김일성 왕조를 만들어 김일성 왕이 되었으며 대를 이어 김정일 왕이 되었고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은 대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북한 교과서는 6.25는 미제 침략했다. 아니 김일성이가 침략해서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놓고 6개 사단을 다 점멸시켜버리고 4만 4천 명을 죽였는데 미제가 침략을 했다. 이렇게 교과서는 써져 있어요. 침략하였고 15개
유엔군을 말하는 거 15개 추종 국가들을 무찌르고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써졌어요, 교과서가. 상상도 못할 호의 주장으로서 김일성은 백전백승의 장군으로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미제 괴뢰도당, 역도, 정치 특무, 정치 매춘부라고 기록하여 적개심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4대 매국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그렇게 교과서 썼어요. 아주 김대중을 좋지 않게 규탄한 것으로 봐 김대중과 만난 것을 선전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유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의 주체 사상이 종기 집단이 되게 하여 그의 권력의 탄탄대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것을 뽑아 가지고 그걸 이제 주체 사상에 넣어 가지고 10대 조항이 있잖아요. 김일성 지키는 10대 조항, 북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종기 집단을 만들어서 이제 기독교나 불교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이 북한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은 인민을 위한 혁명이라고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은 개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주체는 인민이 아니라 김일성이 대를 이어 주체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70년대 북한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아파트가 있더래. 우리는 아파트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북한이 이렇게 잘 사는 거 하고 놀래고 우리는 이제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가 처음으로 이제 생겼는데 북한 아파트 생긴 다음에 압구정에 현대 아파트가 생겼고 북한에 지하철이 생긴 다음에 남한에 지하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죠. 그러나 군사력 증강과 1988년 우리는 올림픽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남한은 올림픽을 하니까 우리도 세계 올림픽을 하자 하고는 세계 올림픽 같은 한 것이 세계 청년 대회를 이제 하고 우상화 선전에 달러를 다 써버려 현재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김일성에게 충성의 선물, 주체 사상탑도 그거 다 뭘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잘 져요. 그거 가지고 수로 시설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데 물이 뭐 이렇게 모자라지 않게 하고 태평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막을 건가 그런 걸 해서 주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이 주체 사상탑 같은 걸 잘해봤자 못 오겠어요. 개선문도 어마어마하게 잘해갖고 돈이 다 그리 들어가 버렸잖아요. 인민대학습장, 김일성 경기장, 김일성 묘용, 그러니까 김일성 궁전을 말하는 거예요. 평양의 무만 건설, 김정일 별장, 그러니까 김일성 별장이 33개예요. 군사력 강화 등으로 1990년 경제가 파탄됐습니다. 동구라파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이제 협조를 안 하니까 그것도 원인이 있죠. 1995년 3년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김일성 무덤인 금수산 기념궁전이 있어요. 그 기념궁전을 김일성이가 김일성 묘, 쉽게 말하자면 묘를 주는데 9억 달러를 썼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 저 궁전 묘가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건물도 좋고.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 왕조를 위해서 있는 나라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김씨 왕조를 위해서 있는 나라지 인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좌파들이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고 좋아하고 북한을 돕지 못해서 안달하라고 그래요. 이 돈이면은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굶어 죽은 300만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추종 세력 한 천여 명, 주동 세력이 한 1000명이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평양 시민 잘 살기 위해서 국민들이 굶주리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평양 시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사 비평사에서 강창일, 고운, 김중배, 김지아, 박명림, 박현채, 백기환, 서중석, 임헌평, 황석영, 박헌영 아들 원경 스님 등 150명이 동원해서 박헌영 편전 박헌영을 위해서 이제 일본에서 9권인가 이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박헌영은 미국의 간첩이 아닌데 한마디도 미국의 간첩이 아니라고 써지들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가 미국의 간첩이 아닌데 그 책을 쓰면서 우리 아버지는 미국 간첩이 아니다 이렇게 쓸 일이 이제 한마디도 없더라고. 그거 보면은 지금도 남쪽의 좌파들은 북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사에서 박갑동이가 박헌영에 대해서 쓴 책에는 박헌영은 미국 간첩이 아니라고 박갑동이가 썼어요. 왜 그랬을까? 강창일의 수십 명은 북한의 김일성이 박헌영을 미국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워 죽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파 허가이, 그다음에 이제 중국파 박일우, 그다음에 남한의 박헌영파, 그리고 6.25 참전했던 장성 70명 싹 다 그냥 숙청을 해서 그냥 싹 쓸어버리듯이 청소하듯이 다 쓸어버려서 싹 없애버리니까 누가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12월 사람 없으니까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대장 노릇, 왕초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북한은 세계에서 없는 참 한심한 국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 농민들, 노동자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남쪽에서 이렇게 이제 포로 석방할 때 이제 북한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 한 7만 5천 명 됐어요. 13,000명 중에서 13만 중에서. 그런 이제 그래도 북한에 이제 친척이 있고 고향이고 그러니까 북한을 갔어요. 갔으면은 참 이렇게 남쪽에 이제 있지 않고 북한에 와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좋은 직장도 주고 6.25 참전을 하고 수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다 성분을 조사해 가지고 거의 다 그냥 탄광으로 다 보냈어요. 어째서냐면은 거제도에서 한 뭐 3년 동안 있던 사람, 1년 동안 뭐 또는요 반년 동안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냐, 왜 거기서 끝까지 싸움을 해서 전쟁터에서 죽지 포로가 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남쪽에 물을 먹었지 않느냐, 남쪽에 간첩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냥 숙청해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6만 명이 이제 국군 포로가 잡혔는데 소련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이리 보내고, 탄광으로 보내고, 다 보내고, 450명이 다시 자르는데, 남쪽에서 그분들을 다 모셔와야 되는데, 안 모시고 지금은 거의 다 죽었잖아요. 참 너무나도 비참하게 이제 유교가 끝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